더 깊이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극이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왕조들 중에서는 특별히 조선 왕조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구체적인 역사를 모르더라도 일반 대중들도 이 왕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편이죠. 특히 극적으로 재미있게 다룰 수 있는 소재나 내용들은 영화나 드라마로 반복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장희빈을 소재로 숙종과 장희빈의 이야기를 소재로 이렇게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두 번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71년도에 그 윤여정 씨가 시작해서 한 7편의 드라마가 그러니까 장희빈을 메인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최근에 나온 거는 2013년에 김태희 씨가 장희빈으로 나온 장옥정 사랑에 살다일 겁니다. 물론 금년 초에 대박 드라마 대박에서도 장희빈이 나오는데 오연서 씨가 근데 그거는 장희빈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메인만 포함하더라도 한 7편 정도 굉장히 많이 드라마를 만들어진 거죠. 그만큼 장희빈, 뭐 숙종, 인연하고 그런 내용들이 대중들에게 재미있는 소재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희빈 이야기, 숙종 이야기는 이렇게 유명한데 장희빈의 죽을 때 아들을 남기고 죽었거든요. 세자를 남기고 죽었어요. 심지어 그 세자는 숙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군지 사람들이 잘 모르죠. 별로. 그리고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잘 다루지 않았고 다뤄봤자 장희빈 다루면서 그 아역 배우로 그냥 잠시 나오는 정도지 이 아이가 왕이 돼서 4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왕으로서의 경종은 다뤄진 적이 거의 그런데 경종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영조고 그 다음에 정조잖아요. 그러니까 숙종, 영조, 정조 다 유명한데 그 중간에 있는 경종만 거의 다뤄지지 않죠. 물론 너무 짧게 시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이 10월 11일입니다. 오늘이 경종이 돌아가신 날, 승하하신 날이죠. 통치 기간이 짧아서 또 크게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정책을 실제로 피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크게 한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종은 충분히 추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종의 치세를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숙종 14년 10월에 이윤이 태어났습니다. 숙종이 굉장히 기뻐했죠. 그때 숙종과 장희빈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장희빈이 아직 희빈이 되기 전이에요. 신분이. 근데 아들 낳고 희빈이 되고 그 다음에 중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숙종과 장희빈이 가장 사이가 좋을 때입니다. 당시 숙종의 나이가 28살.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아직 아들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28이면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아들을 낳은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숙종이 100일도 안 된 이 아들 이윤을 원자로 책봉을 합니다. 원자. 원자가 뭔지 아세요? 원자. 원자는 세자가 되기 전에 원자가 되는 거예요. 원자가 된 사람은 당연히 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책봉한 것 자체가 뭐냐면 원래 원자는 중전이 낳은 아들이 당연히 원자가 되는 거예요. 중전이 아들을 낳으면 원자 책봉식이 필요 없죠. 태어나자마자 원자인 거예요, 그냥.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중전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100일밖에 안 됐는데 원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왕의 나이가 28이고 그리고 중전이 21살인데 아직 어린데 그럼 중전이 애를 낳으면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그럼 중전이 애를 낳아도 원자가 세자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숙종이 아들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엔 단호한 숙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인현왕후의 세력인 서인 세력에게 권력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원자로 세운 아들이에요. 그리고 3살 때 이 원자가 세자가 돼요. 그런데 이 세자가 14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죽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2명의 동생이 태어나요. 물론 어머니가 다르죠. 그 두 동생이 연인군과 연령군이죠.
연인군은 훗날의 영조예요. 드라마 이산에서 이순재 씨가 맡았던, 그리고 사도에서 송강호 씨가 맡았던 여기 영조거든요. 근데 숙종이 영조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윤, 세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세자의 처지가 말이 아니겠죠. 14살 때 엄마가 죽었어요.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고 사약을 받은 거야. 아버지의 사랑은 떠났어요, 이미.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정치 사역이었던 남인들은 이미 정치 무대에서 다 사라졌어요. 다 죽거나 귀양가거나 됐고, 그나마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가지고, 소론은 그나마 경종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노론은 경종을 아예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소론도 이미 정치적으로 다 이미 힘이 없는 상태예요. 궁궐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상태.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세자가 사실 노론의 입장에서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면 장희빈을 죽인 건 노론이 죽인 거예요. 노론이. 근데 내가 죽인 그 여인의 아들이 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왕조 초기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 초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산군 이야기 보면은, 연산군 어머니도 패비 윤씨 사약받아 죽었잖아요. 말이에요. 근데 연산군은 그걸 몰랐죠. 연산군은 어머니 본 적도 없고 어머니서 몰랐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왕이 돼서 안 거예요. 근데 그걸 복수를 한 거예요. 잔혹하게. 그래서 관계된 사람들을 다 책임을 묻고 죽이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무덤을 파서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갖고 다시 죽이고, 부관참시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사실은 장희빈, 희빈 장씨와 그 경종 사이에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연산군보다 경종이 어머니한테 갖고 있는 마음이 더 애틋하죠. 실제로 살았는데요, 14년을. 당시 있던 누구도, 숙종도 신하들도 경종이 왕이 되길 바라지 않죠. 그래서 숙종도 세자를 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자를 마음대로 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왕도 그렇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가. 이유가 없으면 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숙종 43년, 세자 나이 30살이 됐을 때 자식도 없고 몸도 유약하고 소심하고 말수가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14살 때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상인데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매사? 왕은 세자가 미덥지 않죠. 반면에 연인군, 앞으로 이 영조죠. 영조는 되게 똑똑하고 뭔가 되게 건장해 보였거든요. 영조가 더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숙종은 사실 1년 전에 병신 처분이라고 해서 세자를 그나마 옹호했던 소론들이 있거든요. 소론들을 다 쳐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궁에, 정치 무대에 세자의 편이 거의 없을 때예요. 거의 없을 때. 그러면서 어느 날 당시 좌의정이었던 이명이라는 사람과 노론의 영수인데 독대를 해요. 독대. 1대1로. 근데 원래 왕과 신하가 독대할 때는요, 옆에 사관들이 다 옆에서 적고 다 봐요. 근데 이때는 사관도 못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독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서 세자한테 대리청정을 맡기겠다. 대리청정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리청정. 근데 이상하게 신하들이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오히려 환영하는 듯이. 근데 이런 적이 없어요. 원래는 역사에. 왕이 대리청정을 시킨다고 하면은 무조건 다 무릎을 꿇고 반대를 해야 돼요. 주청을 올리고. 예의상으로라도. 왜냐면 이젠 내가 왕위에서 거의 물러나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도 많은 왕들이 대리청정을 핑계로 그때 신하들 반응을 봐서 막 좋아하는 신하들 있으면 그것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해서 죽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내 편이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종이 양녕한테 대리청정 하겠다고 막 그랬었어요. 처음에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근데 그때 세자의 삼촌들이 막 좋아한 거죠. 실제로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얼굴빛이 좋았다 그런 거예요. 그 죄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민감한 문제라고 이게. 근데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노론들이 다 세자를 싫어하면서도 왜 반대를 안 했을까? 이거는 결국 이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뭔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라도. 그럼 그걸 핑계로 패해버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는 세자가 워낙 활동도 안 하고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흠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흠을. 그러니까 흠을 잡기 위해서 대리청정을 맡긴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세자가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특별히 실수도 안 해요. 왜냐면은 신하들이 뭘 막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요. 생각해 보겠다. 유의하겠다. 뭐 그렇게 뭘 무조건 일을 진행하지도 않고, 왜 그러다가 잘못되면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14살 때부터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어요. 살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신경 쓰고, 진짜로 다 모든 사람이 나를 아주 죽이려고 쏟아부는 사람들인데 이 몸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청정 할 때도 굉장히 행동을 조심해요. 그런데 시간은 권력의 중심에 앉아있는 사람의 편이에요. 처음은 다 신하들이 똘똘 뭉쳐갖고 왕을 대적하는 것 같아도 왕이 목숨만 오래 부지하고 있죠. 그러면 힘은 왕한테 온다니까요. 세자가 이 대리청정을 하면서 계속 시간이 흐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숙종도 계속 몸이 안 좋고, 실제로 숙종은 말년에 거의 눈이 안 보였어요. 몇 년간 실명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대리청정 할 때 실제로 단순히 세자한테 흠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숙종도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막힌 거예요. 눈도 안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영조가 사랑했던 막내 아들 연인군 말고 또 한 명 있거든요. 연령군이라고. 이 애가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슬프겠어, 노년에. 또 영조의 어머니였던 숙빈 최씨, 보통 최무술이라고 부르는 숙빈 최씨도 죽었어요. 그리고 세자의 부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세자의 부인, 세자빈을 다시 간택을 했고, 그냥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사람들도 잘 인식을 못했는데 세자의 자리가 오히려 더 견고해졌죠. 1720년 숙종 46년 6월 8일 거의 실명 상태로 몇 년 보냈던 숙종이 갑자기 막 배가 점점 불러오다가 향년 60세의 나이로 죽었죠. 승하했습니다. 3살 때 세자가 되고 14살 때 어머니의 사약을 받고 19년 동안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어렵게. 이분이 이윤, 조선 20대 임금 경종입니다.